자, 그러면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유 반도체의 삼족 원소를 불순물로 첨가해서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 비고유 반도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고유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이 불순물이 반도체의 전기적인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적게 들어있는 그러한 순수한 반도체 형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삼족 원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보통 고유 반도체로서는 실리콘 같은 그 사족 원소가 있는데 여기에 삼족 원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어, 한쪽이 그 전자가 비어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불순물을 이렇게 첨가를 해주게 되면은 전기적인 특성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예가 되겠죠. 2번 LED는 전기를 가했을 때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접합면에서 일어나는 발광 현상을 이용하는 소자이다. 그래서 LE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의 약자죠. 근데 이 LED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많은 그런 N형 반도체와 또 전공이 많은 그런 P형 반도체를 접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LED에 대한 요 소개는 설명은 이제 맞는 예가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고 그리고 나서 빛 에너지로 변환해서 기존의 광원에 비해서 전기 에너지를 직접 빛 에너지로 변환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는 고효율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은 예가 되고요. 3번 고유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도도가 감소한다. 이 고유 반도체에서 운반자 농도는 온도가 달라지면서 크게 변화가 됩니다. 즉, 낮은 온도에서는 원자가 띠가 가득 차서 반도체가 이 전련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반대로 그 전도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예가 됩니다. N형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에 5족 원소를 첨가해서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제 옳은 예입니다. 1번과 4번이 서로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것은 정답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실리콘 Si 또는 규소 기판에 소량의 물질을 혼입시켜 N형 반도체를 만들 때 첨가해야 하는 원소에 해당이 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N형 반도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네거티브 형태의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Si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전자의 개수가 하나 더 많은 이러한 그 15족에 해당이 되는 원소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붕소는 13족이죠. P2는 15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소보다도 전자가 하나 더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N형 반도체를 만들 때 첨가하는 그런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또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다음에 헬륨은 이 비활성 기체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지티브 형태의 반도체, 즉 P형 반도체를 만들 때 첨가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를 만들 때 첨가해야 되는 원소 여기에서는 정답 2번 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실리콘에 첨가해서 P형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앞에서 했던 N형 반도체에 대한 그 문항에서 P형 반도체로 바꿔준 거죠.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규소보다도 실리콘보다도 전자가 하나 더 적은 그런 형태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SB 안티몬이라고 하는 거는 15족에 해당이 되는 거. 비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비스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히려 N형 반도체를 제조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인듐이라고 하는 이 13족에 해당이 되는 그 원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전자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희토류는 우리가 희토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기율표에서 보면 란타넘, 루테늄 등 원자번호 57번에서 71번까지에 해당이 되는 15개의 원소와 21번 스칸듐 그리고 39번 이투륨에 해당되는 것까지 모두 17종류의 희귀 원소에 해당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감광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성 감광제의 노출 속도는 음성 감광제보다 빠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양성 감광제와 음성 감광제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양성 감광제의 노출 속도는 음성 감광제보다 빠르다. 음성 감광제의 노출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성 감광제의 접착성은 음성 감광제보다 좋다. 여기에서 접착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음성 감광제가 더 좋은 거죠. 또 양성 감광제의 종횡비, 분해능은 음성 감광제보다 높다. 이것은 이제 옳은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상액 같은 경우에는 양성 감광제는 수성을 사용을 하고 음성 감광제는 용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 양성 감광제와 음성 감광제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비교해서 알아놓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식각 공정의 순서는 식각될 기판을 석영 보트에 넣어서 진공 반응기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CF4나 HF3와 같은 식각 재료를 채우고 소량의 산소를 넣는다. 그리고 RF 에너지를 기체 혼합물에 가해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식각을 시작하고 식각 후에 기체 상태인 생성물질은 진공 펌프로 배출한다라는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은 반도체 공정, 식각 공정의 순서 그대로를 표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온 주입은 전하를 띤 원자인 도판트, 즉 이온들을 직접 기판의 원하는 부분에 주입하는 공정을 말하며 균일한 도핑이 가능하지만 도판트의 양을 정확히 조절할 수는 없다. 이거는 직접적인 이온 주입법에 의해서 불순물이라든지 도판트를 반도체의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농도로 주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방막 형성 공정 중 CVD 법은 기체, 액체, 고체의 반응물을 기체 상태로 반응기에 공급하여 기판 표면에서 화학 반응을 유도하여 고체 생성물인 방막을 형성하는 공정이다. CVD라고 하는 것은 화학기상 증착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증착법이죠. 화학기상 증착법. 그래서 기체 상태로 반응기 내에 공급해서 기판 표면에서 화학적 반응을 유도하면서 반도체 기판 위에 고체 반응 생성물인 방막층을 형성하는 그런 공정에 해당이 됐었죠. 그 다음에 4번 웨이퍼 세척은 기계적 처리 방법으로 미립자를 제거하고 RCA법과 같은 화학적 처리로 막을 제거한다. 우리가 앞에서 웨이퍼 세척 과정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웨이퍼 세척 과정은 이제 기계적 세척, 화학적 세척이 있었고 기계적 세척 과정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의 세척이나 고압력 스프레이기를 이용을 해서 미립자 오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기계적 세척이라고 하고 화학적 세척 같은 경우에는 막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막에 손상이 없이 세척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기막 오염을 처리하고 또 무기이온이나 중금속을 처리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RCA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처리가 되지 않은 웨이퍼나 또는 열산화법에 의해서 산화막이 형성된 그런 웨이퍼를 만들기 위한 공정 전에 웨이퍼를 세척하는데 이것이 이제 RCA법이다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웨이퍼 세척에 대한 과정은 이제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입니다. 반도체 방막 제조에 이용되는 스퍼터링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앞에서 스퍼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에너지를 갖는 이온의 충돌에 의해서 이 표적으로 불리우는 원료 물질의 표면으로부터 원자들이 떨어져서 기판 위에서 응축이 되고 얇은 방막을 형성하는 그런 방법을 스퍼터링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표면을 표적할 경우에 또 웨이퍼 전 면적에 걸친 고른 방막의 증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었고, 또 방막의 두께 조절이 용이한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장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일단 웨이퍼 전 면적에 걸친 방막의 증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 장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른 물질에 비해서 불순물에 대한 오염 가능성이 적다라는 부분은 이 공정이 그 저진공 상태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물질에 비해서 다른 불순물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예가 되고요. 방막의 두께 조절이 용이하고 또 합금 물질을 증착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 물질들이 있다. 이것도 이제 옳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항입니다. 다음 중 반도체 공정에 주로 이용되는 화학 기상 증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도체 공정에 주로 이용이 되고 있는 이 방법은 원료 화합물을 기체 상태로 반응기 내에 공급을 하면서 기판 표면의 화학적 반응을 유도하고 또 반도체 기판 위에서 고체 반응 생성물인 방막층을 형성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징을 가진 방막을 원하는 두께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고, 또 방막의 조성 조절이 용이한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 화학기상 증착법에 대한 CVD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PECVD는 플라즈마를 CVD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맞고, 유기금속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MOCVD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맞는 예가 되겠죠. CVD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증착 공정에 비해서 단차 피복성이 뒤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서 단차 피복성 같은 경우에는 기판 표면에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방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물리적인 증착 공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예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정답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화학기상 증착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학기상 증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 가지의 화합물 방막의 조성 조절이 어렵다. 이 화학기상 증착은 여러 가지 화합물 방막의 조성 조절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예가 되고요. 두 번째, 니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방막을 원하는 두께로 성장시킬 수 있다. 그 화학기상 증착법에 해당이 되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옳은 예가 되고요. 물리적 증착 공정에 비해서 단차 피복성이 떨어진다. 이 기판 표면에서의 화학 반응에 의한 방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단차 피복성이 다른 물리적 증착 공정에 비해서 우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것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화학기상 증착의 장점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여러 가지의 화합물 방막의 조성 조절이 용이하다. 이거는 화학기상 증착 CVD의 장점에 해당이 됐습니다. 맞는 예고요. 증착된 물질이 매우 낮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저에너지 공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CVD의 장점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단차 피복성이 우수하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방막을 원하는 두께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게 CVD의 장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직접 회로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D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D램이 정보를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고 전원이 공급되어 있는 동안에는 기억된 내용이 없어지지 않고 저장된다. D램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동안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 주기적으로 정보를 다시 써 넣지 않으면 기억된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예가 되겠죠. 2번 플래시 메모리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보존되며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자유롭게 입출력할 수 있다. 이거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그 외에도 플래시 메모리는 크기가 작고 전력 소모가 적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3번 SRAM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도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정보를 다시 써 넣지 않으면 기억된 내용이 없어진다. 요거는 D램에 대한 설명이었죠. SRAM은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은 항상 기억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용량은 작지만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4번 주문형 IC. 고객의 주문에 상관없이 범용 회로를 반도체 IC로 응용 제작하여 주문자에게 독점 공급하는 것. 주문형 IC는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설계된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 회로를 반도체 IC로 응용 설계해서 주문자에게 독점 공급하는 그런 특정 응용 분야와 특정한 기기를 이용한 그런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의 주문에 상관없이가 아니라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설계된 그런 특정 회로를 반도체 IC로 응용 설계한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옳지 않은 내용이겠죠? 여기서는 정답, 옳은 내용을 골라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2번 플래시 메모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도체 사진 공정의 단위 공정들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반도체 공정에서 포토 공정 또는 사진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은 감광제 도포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저온 열처리, 그 다음에 노광, 그리고 현상 이러한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 디귿, 니은.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히토류 원소로 옳은 것은 리튬, 백금, 바나듐, 네오디듐이 있는데 히토류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표에서 봤을 때 스칸듐과 이투륨 그리고 그 외에 란타넘족, 란타넘부터 루테늄에 해당이 되는 그 란타넘족 15개 원소를 모두 말합니다. 그래서 란타넘, 세륨, 플라세오디듐, 네오디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네오디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